니들 막 움직이면 안 돼. 네, 사이로 그거 지금 일장이에요. 그렇게 하면 모양이 나오거든. 네. 이거 있다. 얘들아, 그만 봐, 이 기집애야. 아이가. 카메라 좀 앉아, 얼른. 자, 이게 네가 이번 손범이잖아. 그치? 맞춘 거. 얘네 그럼 뭐라고? 얘네 그럼 뭐야? 한가, 빨빨 대답해. 한가. 제방매가는 뭐라고? 제방매가에 대해서 아는 거 빨빨 물어봐. 19차인가? 죽은 누이를 제사 때 부른 거. 그래. 그래서 주제는 뭐지? 유저랑 누나에 대한 슬픔. 누구? 동생. 동생에 대한 슬픔. 얘들아, 누이가 언니인지 동생인지 이런 거 모르겠으면 그냥 누이라고만 하면 돼. 알겠지? 뭐 동생이다 언니다 이런 얘기 쓰지 말고 죽은 누이에 대한 이라고 하면 돼. 슬픈 거잖아. 슬픈 거잖아. 그치? 근데 그 슬픔을 어떻게 했다? 그렇지. 종교적으로 승화시켰다. 그래서 여기에는 재회에는 확실히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나와요. 어디 나오죠? 잘. 에서 만날 나도다 금액이 되겠다. 그래서 3회에 나오는 나는 누구? 나 자기 자신. 누구야? 처음 사면. 삼행. 나는 간다는 말도 못 다루고 어찌 갖는가? 세 번째 거에 나오는 세 번째 줄에 나오는 나는 죽은 누이 누나라 한다. 또 그냥 누이라 하라니까 죽은 누이라 해야 되고 아홉 회 구행에 나오는 나 미타 차례 만나볼 나 보다 금액이 되겠다 나 이거가 바로 누구야? 화자. 알겠지? 그거 많이 나온다잉. 화자 월명사 이렇게 써야 되고 화자인데 세 글자로 써야 세 글자로 써야 그러면 글쓴이라고 쓰면 틀리죠. 월명사라고 써주세요. 그게 나온 적도 있어. 치사하지만 잘 새겨들어. 아무튼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은 향가 창기파랑 한가는 뭐지? 시원아 기파랑 파랑 이처럼 그렇지. 기파랑 예찬하는 향가지 얘도 그래. 그래서 얘는 일단 얘네들의 차이 아니 공통점이 뭐더라? 19체. 아 물론 19체 트리움. 그래요. 둘 다 니네가 얘기했잖아. 향가라 그랬잖아. 얘는 표기가 뭐라고? 향, 찰, 표기이기 때문에 역시 얘도 뭐가? 해석이 분분한 부분이 있다. 마치 뭐처럼? 청산별곡, 서경별곡 이런 애들이 서경별곡에서는 사실 특별하게 크게는 안 나오지만 청산별곡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게 많잖아. 얘는 이유가 뭐였어? 똑같은 거야. 해석이 분분한 부분이 있어 분명히. 근데 얘는 이유가 뭐였어? 그렇지. 얘네는 소교, 여유기 때문에 뭐라고? 구전됐잖아. 그래서 구전됐기 때문에 해석이 분분한 건데 얘네는 왜 그렇다고? 향찰표기이기 때문에 향찰표기를 지금 사람이 심야시대 때 어떻게 했는지 알게 몰라. 그치? 그러니까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김한진 교수, 양지동 교수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그 큰 차이는 뭐라 그랬었지? 그건 내가 꼭 하나 기억해라 그랬는데 니네 교과서에 나온 건 어떻게 했지? 창기파란 거 말이야. 4, 2 구조를 갖는다고 했지. 기억나나? 4줄, 4줄, 2줄 이렇게 4, 2 그런데 이걸 김한진 박사가 한 건 뭐라 그랬지? 523 그렇지. 5, 2, 3? 5, 3, 2 532 마지막을 왜 마지막 2는 그대로잖아. 그러니까 5, 3, 2로 했다. 요거 정도만이라도 알아두라고. 5, 3, 2 자, 원래가 뭐라고? 니네 교과서에 나온 게 4, 4, 2 알겠지? 원래가 아니라 니네 교과서에 나온 건 4, 4, 2 구성을 하고 있다. 이게 맞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어렵게 나오면 김한진의 한 개 보기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해석은 못하더라도 어쨌든 조거 하나는 기억하라고. 알겠지?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우리 창기파랑가에 뭐가 나왔지? 달한테 물어보잖아. 야, 너 흰구름 따라 나 쫓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잖아. 달하고의 대화가 있어. 근데 얘가 해석한 바에 의하면 없어. 대화가 아니라 그냥 자기 혼자 이렇게 저렇게 흰구름을 따라 내 마음이 그 흰구름을 쫓고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알겠지? 그게 제일 큰 차이야. 왜 이 얘기만 하냐고? 현존하는 향가 25개 중에 뭐만? 창기파랑가만 그렇게 심해. 그 해석이. 알겠지? 오죽질 한가도 살짝 있기는 한데 창기파랑가 제일 심해. 그러니까 차라리 이 지방문 나왔던 건 어때? 없잖아. 아예 무슨 큰 차이 이런 게 없거든. 그러니까 알겠지? 창기파랑가가 해석이 분분한 이유가 뭐라고? 한가라서. 아니 향찰표기이기 때문이라고. 향찰표기이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다른지는 어쨌든 새 거가 보기 박스에 나오면
그러면 뭐만 기억해? 아 얘는 구성이 달랐다. 그리고 달하고 얘기하는 게 없다. 알겠지? 알겠니? 자 그래서 얘는 제망대가는 당연히 주제가 뭐라고? 죽은 누이 때문에 슬퍼. 그런데 그 슬픔을 뭐 했다고? 자 종교적도 넣어야 되고 승화도 넣어야 돼. 그리고 여기는 뭐도 나온다고? 재회에 대한 확신이 나오지. 그런데 말해서 차기파랑가는 어때? 자 기파랑의 인품을 예찬 충어라 그러는데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이런 거 있나? 없어. 그냥 뭘로 끝나지? 뭘로 끝났냐? 예찬으로 끝나. 예찬으로 맞지? 뭐라 그래? 잣가지가 높아서 서리를 뭐를 화만이요. 이렇게 완전히 그냥 예찬으로만 끝나는 거. 알겠지? 뭐가 없다고? 재회 이런 거 없다고. 그러니까 요거랑 밑줄 쳐가지고 비슷한 거 골라라. 그러면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으로 인한 슬픔까지만 찾으면 안 된다고. 알겠니? 재회가 나타나는지 이런 거 찾아야 된다고. 알겠지? 자 석영별곡, 청산별곡 얘네는 둘 다 소교. 그래서 석영별곡은 일단 소교는 얘들아 얘는 누가 쓴 거니? 사회로 말했을 때 지배층, 피지배층 이거 집에 그러니까 지배층이야. 화랑하고 승려들은 신라시대 때 완전 짱들이었어.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귀정문학이라고 분류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기록이 됐잖아. 어쨌든 향찰이든 뭐든. 그런데 말해서 고려 소교는 누가? 평민들이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전이 당연히 됐을 거고 그러니까 해석이 분분한 부분이 당연히 많고 화자도 남자다 여자다 특정할 수가 없고 알겠지? 이렇고 그러다 보니까 얘의 이 노래의 형식상의 특징이라는 게 생겨났지 그지? 그래서 고려가요 소교의 형식상의 특징 불러 또 우량부. 그렇고 삼원고 야 다 그렇다 그랬니? 아닌 것도 있다고 얘기했죠? 단연체인 것도 있어요. 상원본 다 상원보예요. 상원본 다 상원보인데 후렴구도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단연으로 되어 있는 게 딱 두 작품 있어요. 단연이 뭔지 알지? 딱 한 연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한 연으로 되니까 분연체의 예외죠. 상저가, 상호곡 이런 게 있어요. 상호곡은 뭐냐면 말 그대로 사목 있나? 엄마를 사랑하는 노래. 엄마를 사랑하는 노래 들어봤을라나? 그냥 얼추 한 번만 들어보세요. 호미도 날이지만은 낫같이 들리도 없으니이다. 아버님도 어버이지만은 어머님같이 괴실이 없으라. 뭐 하고 있어요?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을 낫 이런 거에 비유하고 있는 거야 지금. 호미하고 낫에다가 알겠니? 그런 게 뭐라고? 사모고. 그래서 이제 얘는 하나로 돼 있다. 상저가 방아 찢는 얘기예요. 방아. 뭔지 알아? 이렇게 통에 넣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디야 해야 이게 이제 힘주면서 방아 찢는 소리 이게 후렴구예요. 그래서 뭐냐면 개우준 밥이나마 방아를 찧어서 어머님 아버님 먹거리 남거든 내 먹거리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야? 효죠 효 이거는 주제가 아무리 거친 밥이지만 쌀이 나오면 그걸로 아버지 어머님부터 밥을 해드리고 남으면 누군지라도 남으면 내가 먹겠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둘이 비슷하죠? 얘는 뭐라고? 효.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효. 이거는 뭐라고?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자. 부모가 나를 사랑해주는 마음을 뭐라 그래? 자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가 주제예요. 알겠니? 얘네들이 뭐라고? 고려가요 중에 하나씩만 있는 거. 단연으로 되어 있는 거다. 그리고 자, 그래서 석영별곡, 청산별곡에다가 석영별곡은 반드시 뭐하고 같이 알아놔라? 가시리. 기억나지? 가시리. 석영별곡과 가시리하고 주제는 뭔데? 이별의 정 그렇지. 주제는 이별의 정환이야. 이별의 정환.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다 그랬더라? 이별에 대한 그렇지. 태도 면에서는 가시리는 뭐라고? 소극적인데 반해서 석영별곡은 적극적이라 했고, 그지? 요 태도 면에서는 다르다. 이건 서술형으로 쭈쭈쭈쭈 쓰게 할 수도 있다. 알지? 쓸 수 있지? 서술형으로. 자, 그리고 고려가요는 전부 다 후렴구의 내용과 본문의 내용이 같지 않아. 그 이유가 뭐라고 윤서? 이유를 서술하시오. 어떤 거요? 자, 고려가요는 본문 내용과 모든 고려가요가 본문 내용과 후렴구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그 이유가 뭐라고?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때? 그런데 그 공중 그렇지. 궁중음악으로 연주됐기 때문이다. 됐지? 그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쓰면 궁중음악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나라에 대한 임금에 대한 뭐하냐? 우리 어제 한거 아니냐 이거? 나라와 임금에 대한 송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안 들어가? 본문 내용과는 상관없게 후렴구가 만들어진 것이다. 할 수 있지? 그리고 그런 것 정도 봐두고 청산백곡 같은 경우는 뭐하고 뭐가? 청산과 바다가 뭐랑? 물, 애정지랑 뭐 된다? 대립시어가 된다. 또 설진, 강수가 의미가 뭐라고? 고뇌의 일시적 해소라고 있고 맞아? 맞아? 그래서 자 얘는 해석하는 게 또 동그랗게 나온다 그랬잖아. 누구 정도 볼 수 있다고? 터전을 잃은 농민으로 볼 수도 있고 지식 지식인으로 볼 수도 있고 군인으로 볼 수도 있고 실현당한 여자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 볼 수 있다 그랬어. 그리고 뭐 은정도가 지식인이었어. 지식인도 되고 그 여자도 된다고. 왜냐면 실현당한 여자가 그래 그럼 나 이제 죽어버려야지. 우리 옛날에 우리 은장도 가지고 있었다 하잖아. 그래서 실현당한 여자로 볼 수도 있고 그냥 그 은장도 자체를 뭘로도 보냐면 양 그 선비들의 지조를 지킬 때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돼지도 않게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이럴 때는 스스로 죽을 수 있거든. 남자들도. 그래서 지식인으로도 보고 실현당한 여자로도 보는 거야. 또 짐대에 올라서 해금 키는 소리 시우야? 이건 뭐였지? 짐대에 올라서 해금 키는 소리는 뭐뭐로 해석한다고? 미련 악을 야 짐대 사슴이 짐대에 올라서 장독대에 올라가도 해금 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냐? 걔가 올라가서 하냐? 못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비현실성 생각 광대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 알죠?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 이야. 또 하나는 뭐라고? 혼자 있으니까 외로운 걸 조금이라도 피해보려고 일시적으로라도 피해보려고 뭐를 사슴 등장을 한 광대의 공연을 본다. 이렇게로도 해석한다 그랬어. 그리고 저런 거 누르기 매와 잡사오니 내 어찌하리 있고는 그 내 어찌하리 있고를 뭘로 해석할 수 있다? 매와 잡사오니 항상 술잔을 자분이 그러니까 맨날 술을 먹는다는 거잖아. 얘 주체를 매와 잡사오니의 주체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내 어찌하리 있고를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다. 아는 거지? 아는 거지? 그런 거니까 쭈쭈쭈쭈 서술할 수 있게끔 해놓는데 자 서경백곡에서는 이별의 공간으로 제시된 데가 어디야? 서경 수만가? 대동강! 그래서 얘가 이별의 공간으로 쓰인 똑같은 작품이 뭐 있다 그랬어? 그거 있잖아요. 수범이 역성물 승인 얘들아 비, 겐, 뚜개 이게 처음이야. 불빛이 더욱 짙은데 남포에서 님을 보내며 슬픈 노래를 부른다 거든? 그러니까 일단 첫 줄만이라도 기억하라고. 비겐 뚜개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래서 이 남포가 어디라고? 대동강 같은 의미라고 됐지? 그리고 얘 지금 뭐 하고 있지? 종로에서 까먹고 한강에서 후회하고 있지? 누구한테? 실제로 이 여자가 화자가 제일 미운 사람은 누굴까? 남편이겠지 당연히. 남편이 바람난 거니까. 근데 누구한테 탓한다고? 실제 당자인 남편에게는 못하고 죄가 없는 누구? 사공과 그 아내 탓을 함. 남 탓한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그래서 뭐라고 속담이? 시작. 야 부영 혼자 하냐? 시작. 정신수사가 맞고 한다고. 아 나 이 친구들 왜 이래 진짜. 어디였지? 한강. 한가. 종로에서 산 맞고 한강에서 한풀이 한다. 그래요. 근데 내 생각에 그거는 다르게 써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혼나고 엄마한테 화풀이 한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그대로 쓰시오. 비유적으로 쓰시오. 속담을 써라 그러면 한강이야 얘들아. 종로 한강이야. 그냥 그 상황을 비유적으로 써라. 이렇게 하면 돼. 선생님한테 혼나고 엄마한테 화풀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알겠죠? 엄마가 못되냐고요. 그래서 자 서경별곡, 청산별곡 이렇고요. 서경별곡에 얘들아 그 구소리
바위에 뒤진다. 기니야. 끊어지겠는가? 기니 뭐라고요? 끈. 그 다음에 천년을 외롭게 지내도 증문회를 외로움여도 뭐 한다고? 신이야? 변하게 되냐? 그래서 구술, 긴, 신 전부 다 뭐라고? 인연, 사랑. 결론은 뭐야 그래서? 우리 사랑은 불변이다. 를 나타내 주는 거고 얘가 어디에 있다 그랬어? 다른, 그렇지. 다른 고려가요. 얘와 똑같다. 자, 청산불고는 또 뭐하고 뭐를? 5, 6, 연을 뭐 하면? 바꾸면 뭐가 된다? 그렇지. 청산 4개, 바다 4개로 뭐 돼? 대, 칭, 구, 조가 된다. 이런 정도 확실하게 알아놔야 되고 내가 이렇게 좀 붙여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지 않겠니? 가나, 가라 한 지문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얘 한 지문, 얘 한 지문, 얘 한 지문 얘네들은 묶어서 자 일단 이거부터 갈게. 그래서 이생규장전은 뭐라고요? 이생이 뭐 어떤 거라고? 일단 얘는 뭐니? 고전이잖아. 고전 소설인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전기적. 왜? 인기설화, 인기 모티브를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 사람과 귀신인데, 그지? 그리고 최초의 뭐다? 한문 한문 소설이다. 최초의 한문 소설이고 이생이 담을 엿보다인데 자 얘는 진행은 어떻게 되더라? 3번의 만남과 3번의 이별로 구성이 된다. 아는 거지? 자 그리고 마지막 이별은 이제 어떻게 된다고? 완전히 끝나는 거였고 그리고 여기에 삽입시가 있었어. 이 삽입시의 효과는 뭐라고? 자, 사건이 들어있기도 하지. 사건, 지난 사건 요약하기도 하고 미래 사건에 대해서 암시하기도 하고 인물의 심리가 나타나기도 하고 산문의 단조로움을 피하기도 하고. 오케이? 아는 거지? 응? 그리고 이생규장전에서 홍건적인 난이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있은 건 아니야. 있었던 것처럼. 그걸 뭐라고 그래? 사실성 부여. 그래서 사람들 알고 더 진짜처럼 느끼게 하려고 얘기하는 거고. 자, 이 작품도 편집제로 높이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맨 끝에 나오지. 왜? 고전은 다 나온다 그랬잖아. 맨 끝에 뭐? 이생도? 어떻게 했대? 원래는 이 여자가 헤어질 때 그러잖아. 너는 아직 이 세상에 이게 남아있다 생명이. 그러니까 다 하고 와라 라고 하잖아.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어? 이 여자 죽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생도 병이 들어서 뭐 죽었다 이러잖아. 그런 부분들 그걸 어떻게 아냐고. 누가 아냐고. 누가 아는 거야? 한리태정보자. 그렇게로 볼 수 있고. 자 태평천하는 뭐라고? 제목이 반어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제목으로 반어적인 거 비슷한 거 아니면 다른 거 하나 골라라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고 운수 좋은 날 이런 게 대표적이라고 그랬고 또 난자기가 수어올린 자궁공에 뭐라고? 걔네가 사는 동네 이름이 뭐라고? 행복. 그렇지. 낙원구 행복동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뭐야? 반어적인 표현이지. 그래서 그런 제목으로 이게 나올 수 있고 근데 태평천하가 그래서 뭐라고? 윤직원은 진짜로 그 시대를 태평천하라고 알고 있는 거잖아. 알겠지? 그래서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어? 인물의 전 근대적 인식이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요거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의 대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자 여기에서 가장 장면의 전환을 유도하는 게 뭐지? 전보의 기능이 뭐니? 물론 사건의 전환이야.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지? 그렇지. 종아기의 신상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 윤직원과 그 가문의 몰락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얘는 뭐하고 비슷하게 같이 보라 그랬었더라? 염상섭의
3대. 이겠지. 여기서 주인공이 누구? 조이관이라는 할아버지야. 조이관 그다음에 상훈이가 그 여기랑 비슷한 창식이랑 비슷한 아들이고 조덕기라는 애가 누구랑 종학이랑 비슷한 애라고. 얘겠지? 얘도 사회주의를 하지만 얘는 종학이처럼 직접 자기가 가담하는 건 아니고 얘 뭐라고? 돈 내주고 막 이런다고 그랬었어. 얼추 기억나? 내가 왜 이렇게라도 얘기를 하냐면 보기 박스가 나왔을 때 얘네가 뭐지? 3대 써있어서 쭉쭉쭉 보다 보면 얘네 덕기 걔네 얘 친구 병화가 사회주의 한다 그랬지? 이런저런 거를 볼 수 있으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1930년대 태평천은 30년대 1930년대 우리나라 실제로 뭐가 유행했었단 얘기야? 그렇지. 사회주의. 얘들아, 니네 분화로드 운동 아니? 몰라? 분화로드. 들어봤나? 그 분화로드 운동의 일환이었거든요, 저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93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는 막바로 모더니즘으로 안 가고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얘 볼게요. 얘네들은 그럼 지금 두 개 남겨놓은 거예요. 이거랑 요거. 자, 향수, 마음의 고향. 얘는 뭐야? 시지, 시. 둘 다 시. 그리고 파편은 현대소설. 그 다음 얘는 고전운문이죠? 고전운문, 고전수필. 얘는 고전소설. 어이씨, 모르는 거야? 어이씨, 무슨 소리 그래. 모의고사. 얘네들은 뭐라고? 현대시. 향수는 뭐니? 그리고 고향 그리워하는 거였지? 고향 그리워하는 거고 얘는 뭐라 그랬어? 마음의 태양은 말 그대로 태양이 뭐라고? 이상형? 이상형이라 그래서? 다 잊어버린 거야? 안 한 거야? 향수는? 자연스럽게 반해서 자연스럽게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항 다 나온다 했지. 다양하게 다 했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봐라고 좀. 자, 얘는 주제가 뭐였다고? 향수는? 기억은 나니? 나는 바다로 가는 길로 걸어간다. 이거 기억나니? 근데 뭐 물방울이 생활처럼 차다. 힘든 거잖아. 얘 어디로 가고 싶은 애야?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애야. 근데 못 돌아가고 있어. 돌아가지 못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고 얘는 핵심 제재를 뭐라고 얘기했어? 바다지 바다. 바다. 그래서 약간 뭐로 돼 있다? 산문 형식으로 되어 있다. 스토리가 있는 것처럼 나는 돌아가고 싶은데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뭐의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 물결. 뭔데? 파도가 아니라 바다의 물결. 그러니까 파도는 파도지. 바다의 물결로 위로받고자 함. 이런 거고. 또 연상작용이 나온다. 기억나니 이런 거? 기억 안 나네. 마음의 태양은 뭐라고? 삶이 힘들어. 삶이 고통스러워. 그런 속에서도 뭐 하자는 거야? 숭고하게 살겠다. 인간으로서. 이런 느낌. 그 상황을 이겨내야지만 그런 의지야.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삶에서도 숭고하게 살겠다는 의지. 이런 게 보이는 시이고 얘는 자 들어봐. 꽃사이 타오르는 햇살을 향하여. 알겠지? 이 시거든. 고요히 돌아가는 해바라기처럼 높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 높고 아름다운 게 뭐야? 숭고한 자기의 삶 이런 거잖아. 뭐여도 가시밭길 넘어 극히 웃는 한 송이 꽃은 눈물의 이슬을 받아 핀다 했으니 자 가시밭길 눈물의 이슬 이게 다 뭐야? 삶의 고통 이런 걸 이겨내야 높고 푸른 하늘을 지향할 수 있는 거라고. 됐어? 이 시가 그런 시야. 괴로움에 징짓 무술량이면 슬픔도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 고난을 사랑하는 이에게만 마음의 나라의 원강은 떠오른다. 그 원강이 뭐야? 태양이라는 얘기지만 이게 뭐라고? 숭고하게 이 고통은 현실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숭고하게 살겠다는 화자의 의지라고. 알겠니? 그리고 이 시는 뭐 된다 그랬어? 1, 2, 3, 4연인데 이 시는 1, 2, 3, 4연인데 1, 4랑 2, 3이 대칭구조를 이룬다 라고 했었어. 기억나니? 기억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 같은데. 자, 파편은 뭐였어? 소설이야. 파편은 현대소설이야. 파편이 뭐야? 조각.
조각 그런 게 박힌 거 이런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 박힌 게 뭐라고? 그 수프한테 박혀 있었던 조각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주제는 뭐라고 얘는? 전제 이유를 잡아가는 자, 파편 자체를 전쟁의 상처, 인간의 비극 정도로 볼 수 있다고. 파편이라는 내용 자체를. 그리고 뭐 중심이라고? 주인공의 내면 중심으로 서사가 되고 있고 서술이 되고 있고. 그래서 6.25의 이념 대립이 한 개인과 가족에게 남긴 비극적인 상처. 이런 걸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파편의 의미 정도 나올 수 있겠고, 본문 읽어봐야 된다. 다시 한번 되네 그거. 그리고 채미가는 뭐라 그랬어? 룰랄라. 응. 그렇지. 채미가 뭐라고? 호박이 그렇지. 나물 캐고 그러는 거야. 자연 속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뭐야? 자연 친화. 그리고 나물만 캐고 먹고도 산대. 잘 산대. 안빈, 낙도. 이런 게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또 뭐냐? 설이, 영탁, 대꾸 다 나오고 있는. 우리 시우는 오늘 하루 종일 내 두 개만 보다 가겠네. 저요? 아니 근데 안 보여요 칠판이. 그치, 너 일로 앉아라. 어? 아니? 안 빛났으면 천안을 구할 이유가 없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중에? 안 빛났고 이거 응. 그 봤다는 어, 거예요? 얘도 뭐야? 굳이 안 빛났도록 보호자만 볼 수는 있다. 자, 얘들아, 얘 채미가까지 냈죠? 채미가 뭐라고? 나물 캐는 거, 자연 속에서 나물 캐는 룰라 얘기. 그리고 자, 기왕전설은 뭐라고? 기왕이 뭐라 그랬나? 아주 안 좋은 밭, 거친 밭이잖아. 기왕. 그래서 얘는 거친 밭, 일군 이야기예요. 그치? 야, 거친 밭이니까 쉬웠대? 얘 지금 계속 막 해도 안 되고 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했더니 진짜 나중에 좋은 이게 됐다 라고 했었잖아. 기억나? 그래서 얘가 뭐라 그러냐면 땅도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도 네 가지 마음이 있다. 기억나? 그래서 사단도 나왔었잖아 여기서. 그 사단이 뭐였지? 이니에지. 야, 니네 내일 시험 보는 거 맞니? 모의고사 하긴 했지? 아이고 얘들아 오늘 집에 가서 그 모의고사 내가 해준 거 있지 스프링. 꼭 봐. 그러자고. 자, 그래서 봐봐.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밭을 읽은다? 내 내용을 간단하게 해줄게. 밭을 읽잖아. 너무 거친 밭인데 그걸 이제 읽어가지고 좋게 만들려고 하는데 뿌리가 서로 뒤엉켜 있어가지고 아무리 날카로운 농기구를 해도 농기구가 다 날아가고 막 이랬잖아. 그러고도 계속 하다 보니까 막 그냥 서로 부대끼면서 물속에 막 돌들도 있고 막 우르릉하고 하는 소리도 나고. 그래서 음성상태도 들어있고 잡초에 뿌리를 끊고 난 뒤 일군 밭을 보니 굳은 흙덩이가 또 겹겹이 쌓여있어. 또 그것도 또 해쳐야 돼 이제. 그러니까 1라운드 끝났더니 또 2라운드가 있고 막 이런 거야. 산 넘어 산이야 지금. 그래서 뿌리를 끊고 짜짜짜짜 해서 그러나 밭을 점점 더 개간해가자 얽혔던 것이 풀어지고 단단한 흙도 부서져 예전의 밭 모양을 갖추게 되었고 힘도 조금씩 덜 들게 되었다. 이건 어느 상황이나 유추할 수 있잖아. 유추할 수 있다고. 공부 정말 안 하던 친구가 이제 좀 해야 되나 해가지고 한다? 얘처럼 안 해도 되겠어요? 남들은 이만큼 머리에 어느 정도는 있지만 공부 안 한 친구 베이스가 없잖아. 그러니 얘처럼 밭 읽는 것처럼 이러는 거라고. 그러다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대부분 공부 안 한 애들이 다시 시작할 때 그렇거든. 근데 이걸 공부를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렇게 미친듯이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 이만큼은 알아들을 거 아니야. 그러면 처음보다는 조금 덜 힘들고
그렇죠? 그런 모든 상황에 유추 적용이 가능하다고 지금 이 기황전설이 그치? 기황전이 뭐라고? 거친다. 기황 이게 거칠황이라니까. 그래서 그 거친 밭 이야기니까 거친 밭을 어떻게 했다고? 좋은 밭으로 해관을 했다고 읽었다고 이거라고. 여기에서 이제 느낀 점이나 뭐나 이런 것들을 쓴 거라고 이게. 그래서 얽혔던 게 이제 풀어졌어. 좀 힘도 좀 덜 들게 됐어. 그래서 점점 이제 와 여기다 곡식 뿌리면 아니 씨앗 뿌리면 곡식을 얻을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도 생겼어. 이 일을 하다가 문득 깨달은 것이 있다. 여태까지는 뭐니? 필자의 체험이었잖아. 체험. 그 다음부터가 뭐야? 깨달음. 뭐야? 수필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 근데 고전 수필이야. 제목이 벌써 기황적. 아 그렇잖아. 깨달은 게 있다. 사람의 몸에 사람의 속에도 좋은 밭이 하나씩 다 있다. 좋은 밭이 있다. 그 밭이 바로 측은지심. 이게 뭐라 그랬어?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뭐라고? 수행심. 알아도 측은 이거 공자가 얘기한 거야. 사단이라 해. 사단이 뭐냐면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가슴에 품고 있어야 하는 네 가지 기본 마인드라는 뜻이야. 사단이. 어쨌든 자 측은지심. 그 다음 뭐야? 수호지심. 뭐라 그랬지? 수호지심. 수호. 부끄러워. 잊어버리지 마. 부끄러울 오자야 얘들아.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수호지심. 그 다음 사량지심. 얘 뭐라고? 그렇지. 사양이 뭔데? 아 괜찮아요. 겸양, 겸손이라고 이게. 사양지심. 사양할 줄 아는 마음. 시비지심. 그렇지. 옳을 시, 그를 기, 옳고 그름을 따질 줄 아는 마음. 이렇게 네 개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심는 씨앗이 바로 뭐다? 씨앗이 뭐다? 누가 아까 얘기했잖아. 인의예지. 씨앗이 바로 인의예지이다. 그 밭은 평평해서 험하지 않고 비옥해서 작물도 잘 자란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도 그 땅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살면서 사심이 생겨. 사심이 뭐야? 욕심 생겨서 일항이 올라오고 욕심이 생겨 좋은 곡식을 해치면 밭이 황폐해지고 나고 자라는 자연의 이치도 멈춘다. 뭔지 알겠지? 자 그러면 좋은 밭을 자 얘는 좋은 밭을 뭐라고? 사람 속에 좋은 밭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 그치? 그걸 뭐라 그랬어? 네 개로 얘기했어. 시작. 측은지심. 시비지심. 또 사양지심. 이게 뭐라고 얘들아? 사람 마음마다 가지고 있는 밭이라고. 밭.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네 개의 밭이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여기다 씨를 뿌려야 될 거 아니야. 씨앗을. 그치? 그래서 여기다 뿌릴 씨앗. 씨 되는 게 바로 뭐라고? 알겠지? 근데 이걸 심었어도 그냥 막 중간에 잘라버리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욕심이 생기고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거친 밭이 되는 거야. 사람 마음이. 알겠지? 이런 얘기라고. 그래서 진짜로 거친 밭을 일구었던 경험을 토대로 뭐 하고 있어? 사람 마음의 밭을 그러니까 인성적으로 가는 거잖아. 이렇게 잘 가꾸자. 좋은 밭으로 가꿔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 자체도 뭐야? 유추한 거 알겠지? 전체적으로 유추라는 방법이 쓰인 거고. 그 다음 그러니까 얘는 주제는 뭐겠니 그럼? 거친 밭을 어떻게? 그치. 한마디로 뭐 하라는 얘기야? 그렇지. 자기 수양에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 부단히가 뭐니? 쉬지 않고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쌍주기는 뭐라고요? 고전소설이지. 얘는 고전소설인데 뭐라고 나온다고? 구수를 매기로 한 거지. 쌍주가 뭐예요? 구술이죠. 그래서 구술이 4개가 될게요. 또 유교적인 거 나오고 대화 중심이고
사실 얘네들은 내용만 좀 읽어보고 제목 이게 딱 나왔을 때 쌍둥이요? 기하동사? 요걸 좀 알면 돼. 여기서 더 어렵게는 안 나오거든. 이런 문제들은. 그러니까 내가 줬던 단역 문제들 한번 틀렸던 거 니네 다 풀었을 거 아니야. 틀린 거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주제 한 번씩만 눈으로 정리해두고. 알겠니? 그런 거만 하면 돼. 자, 그래서 인공지능은 뭐 그냥 할 수는 없었죠. 인공지능이 없어요, 내가. 책이 없어. 인공지능은 뭐였지? 3개. 세 개였는데 뭐였더라? 가지고 있는 사람. 저요. 봐봐. 아니 그냥 아무 하나만 줘봐. 간단하게 주는 거. 인공지능. 응. 여기. 인공지능은 자 보자. 이게 나왔었구나. 주통이 나왔었구나. 주제통합적이 이렇게 기억나지? 자 얘는 인공지능은 주통이 뭐라고 얘들아? 주제 통합점이. 이게 뭐냐고? 하나의 화제를 놓고 다양한 관점과 분야의 글을 읽는 거 이게 주통이라고. 이렇게 읽는 거니까 당연히 뭐 하겠니? 그 똑같은 화제에 대해서 관점이 다르고 분야가 다르다며. 그러니까 뭐 하겠어? 비교? 해보겠지. 그렇지. 그래서 처음에 뭐 한다고? 비교 분석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비판도 가능하겠지 그럼. 그러면서 뭐를 한다고? 내면화.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한다고 했어. 기억나니? 여기서 주통이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주통을 읽으면 뭐 한다고? 자신의 비교할 줄 알지? 이거와 이거와 이거 똑같은 제재에 대해서도 비교, 분석 이런 걸 할 수 있지? 그리고 내 관점을 만들 수도 있지? 이런 장점들이 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잊어버리지 마. 이 단어들 전부 다. 알겠지? 조금만 기억해.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얘는 뭐였지? 동영상 이렇게 했는데 얘는 뭘로 했더라? 계속 질문을 해.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뭘까요?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뭐 했겠어? 인공지능을 가진 기계 뭐 이렇게 정의가 나왔어. 일단 그 다음에 핵심 기술은 뭐다? 머신러닝이었다. 그래서 딥러닝의 더 윗단계가 머신러닝이었어. 그렇지? 그거 기억하면 되고. 그래서 데이터를 분류한다? 뭐 어쩌고 해서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하지. 한마디로 첫 번째 거는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1, 2, 3으로만 그냥 할게요. 1. 첫 번째 거는 질문 답,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루어진 영상이었고 여기에서는 뭐라고? 러닝머신? 아니니? 머신러닝이었나? 머신러닝이네. 러닝머신. 그대로 이렇게 가만있어. 익숙했어요. 머신러닝.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저건 사람도 아니다. 여기서는 어때? 현실 비판적이죠. AI가 사람보다 나은 상황을 설정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짚어보게끔 하는 그런 얘기였고요. 인공지능 시대 사유와 성찰의 힘. 얘는 뭐였니?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인간과 뭐하고? 인간과 얘 차이점이 났잖아. 이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이런 자율성 이런 걸 챙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철학적인 사고 이런 걸 좀 해야 되고 지성이야말로 인간만이 지닌 특권인 지혜를 추구하는 주체적인 삶이다. 지혜, 지성. 이게 바로 뭐하는 없는 AI에는 없는. 그래서 이런 걸 지켜나가야 된다.
그래야 뭐 할 수 있다. 인간 특유의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야 AI한테 안 밀릴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였고, 자, 인공지능은 얘도 한 번씩은 읽어봐야 된다 얘들아. 근데 얘들아, 시험 전날 문제를 푸는 게 나아요? 많이 문제를 푸는 게 나을까요? 교과서를 읽는 게 나을까요? 그건 누가 봐도 100%입니다. 교과서 읽으셔야 돼요. 교과서. 진짜. 내가 이 얘기를 항상 하는데 니네가 그거 그대로 실천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만, 교과서 시험법이 처음부터 끝까지 많지 적지 않지. 적지 않아 니네 지금. 근데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10번을 읽으면, 오늘 말이야 내일 시험이니까 10번을 읽으면 문제 푸는 거 말고 10번을 읽으면 어쨌든 점수가 니네 기대치보다 잘 나와요. 3번만 읽어도 평타 이상은 나와요. 한 번만 읽어도 모르는 건 없어요. 문제 풀다 내일 푸다가 이게 뭐지? 이런 게 없다고요. 그냥 내가 이거 생각이 안 나네. 뭐지? 이럴 수는 있어도, 알겠니? 진짜예요. 뭐 하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다고 막 뭐 이렇게 막 해하게 읽지는 말고 그냥 내용을 알으라고. 내용을. 그러니까 방금 우리 이 모의고사 저쪽에 있는 것들도 근데 지금 잘 이 사강지심 이런 것도 다 기억 안 났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번 그냥 쭉 읽는 거라고요. 그리고 니네가 보면 밑줄 서놓고 이랬던 게 있다고. 그런 거 위주로 한 번 더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알겠니? 내일 국어 바로 1교시야? 9시 때야? 네. 그러니까 그럼 볼 시간도 없잖아. 분치기 초치기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오늘 자기 전까지 얘를 그냥 읽으세요. 자, 그럼 오늘은 일단 끝나고 가면 뭐 하냐면 니네 여태까지 국어 뚜루루 뭐 하는 거 있잖아. 이거에서 다 풀었을 거 아니야 문제는. 그죠? 틀린 문제만 확인하세요. 틀린 문제들 확인하다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 빨리빨리 나한테 보내고, 알겠니? 그래가지고 틀린 문제만 쭉쭉 니네가 푼 것 중에 틀린 문제만 쭉 확인해서 한번 보고, 그리고 저녁 먹고 그 전에 저녁을 먹고 문제 보고, 그리고 자기 전에 씻고 자기 전에 니네 12시쯤 자니? 뭐 그쯤 자겠죠? 아니야? 더 일찍 자요? 하여튼 자기 전에 3시간 3시간은 해야 이거 2번 읽거든요. 2번 못 읽을 수도 있어. 꽤 길죠? 얘네들도 꽤 길고 이 파편도 그렇고 쌍주견도 그렇고 좀 길죠? 맞춤법도 그렇고. 여러분들가 원래 3시간은 안 될 것 같은데? 더 넘을 것 같은데요? 3시간이어봐야 한 번 정도 볼 것 같은데요? 무튼 그걸 쭉 보셔야 돼요. 한 번 이상은 최소한 보셔야 돼요. 한 번 이상은 최소한. 그래야 내일 니네 진짜 안 나와도 2등급까지 나와. 안 보면 3등급 나올 수도 있어. 알겠지? 자, 찍어 이거 빨리. 지우고 이제 맞춤법 할 거야. 우신아, 알지? 모르겠는데. 찍어 보내줘. 아이, 흔들지 마. 빨리 찍게. 그냥 네가 보내줘. 다 나지. 오늘 몇 시쯤에 나와요? 맞춤법 하고. 누구지 나도 시간을 정해놓는 게 아니니까. 얘네가 야 이렇게 대답을 못하면 오늘 좀 집에 가겠네? 얘네? 이제 맞춤법인데. 선생님 그 오늘 집 갈 때 네가 보내줘. 저희 시조 해석 써있는 거다 써줄 수 있는 시중 해석 써 있는 게 뭐야? 약간 누가 보내줘? 형사별곡 같은 거 우리말로 써있는 거 우리말로 써 있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수준에서 안 받고. 내가 필기 한 거? 네 약간 그런 거요. 그거 옛날에 다 줬잖아. 근데 없어졌어요. 설마 이 집 외우겠다는 건 아니지? 나 읽어보려고. 자, 맞춤법. 일단 교과서에 나온 거부터 좀 볼게요. 내일부터 사고 교과서는 읽지 말고 그냥 쌤이 주신 왜 쌤이 한 번만 하래? 내가 시험 기간 자. 날리고 맞춤법은 얘들아 1장 지우느라고 힘 다 빠져. 맞춤법 1장 1항이 나옵니다.
였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뭐 한다? 소리 나는 대로가 뭐라 그랬어? 어법이 맞도록 의 표의 짬뽕이다. 기본은 뭐라고? 원칙은 음이 지금 소리 나는 대로 이게 원칙이야. 그렇다. 그래서 표은 표의. 그래서 1장에는 이거고 2장은 자모에 관한 거, 3장은 소리에 관한 거. 자, 이게 1장이잖아. 2장은 뭐라고? 2장은 자모에 관한 거, 자모. 3장은 소리에 관한 거. 그래서 지금 소리에 관한 거부터 이제 선생님이 해준 거에 보면 자, 3장에 1 소리에 관한 거. 소리니까 뭐겠니? 이거지 이거 표음 우리가 발음하는 거 한마디로 발음 위주란 말이야. 표 얘가 뭐야? 발음 얘는 뭘까? 표기 이렇게 되겠지. 굳이 얘기를 하자면 얘는 발음. 근데 소리를 대로 쓴다 그랬으니까 발음과 표기가 똑같은 거가 원칙이라고. 알겠는 거지? 엄마 어때? 엄마 발음이나 쓰는 거랑 똑같잖아. 이런 게 원칙이라고. 근데 앉아 얘는 발음은 안자지만 쓸 때는 안아가 되잖아. 이런 거라고. 그래서 얘가 표기로 볼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지? 자, 그래서 소리에 관한 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된소리 뭐뭐 나왔었어? 된소리 그 다음에 구개음악 구개음악 디귿 받침 디귿 소리 받침 두음 법칙. 그래서 얘는 얘들아 된소리는 여러 가지 항이 있었지? 기억나니? 모음 이걸 뭐 다 쓸 수는 없어. 자, 한번 해볼까? 가는 대로. 자, 두 모음 사이에서 모음 사이 또 울림 소리 뒤에 나는 된소리. 또 다만이지 여기는 기역 비읍 뒤에라는 건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안 적는다. 그러니까 같은 것만 적는다. 기역 비읍 다음에 같은 음절 비슷한 음절. 음절 일때 된소리가 된다. 요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 네, 선생님이 해준 거에 요게 제일 중요하다. 된소리 중에서는. 그리고 구개음악. 구개음악은 간단했지? 구개음악은 디귿이나 티읕이 이를 만나면 지읒이나 치읒이 되는데 얘는 이 구개음화가 된 거를 표기에 반영한다 안 한다? 표기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걸 알아두면 되고. 그래서 두지가 되잖아. 그치만 쓸 때는 어떻게 한다? 두이라고 쓴다. 이거고. 그다음 디귿 소리 받침. 얘는 음절 끝소리 말하는 거잖아. 디귿으로 발음 나는 건 전부 다 디귿으로만 적는다. 그런데 얘네는 뭐야? 적을 근거가 없는 거는 시옷으로 적는다. 그래서 디귿 소리 받침이라는 건 뭘 말한다고? 음절을 이거 언제 말한다? 끝소리를 말한다. 끝을 말한다. 그래서 뭐야? 꽃 이런 것도 디귿, 히읗 이것도 디귿, 치읓도 디귿 이런 식으로 소리 나는 거. 무슨 말인지 알지? 그리고 자, 모음에 관한 거. 모음에 관한 거는 모음에 관한 소리는 사절인데 의, 이 이거 기억나지? 두 번째 모음에 관한 거. 근데 이거 나온 대로 하는 거지. 네, 선생님이 해준 거. 두 번째는
이로 적는다. 자, 의는 이로 소리 나더라도 뭐로 적어? 의로 적는다. 요거 알지? 그래서 우리 이거 뭐라 그랬었어? 첫 음절 이외의 의는 뭐로 읽는다? 이로 읽는다. 아는 거지? 또 자음으로 시작하는. 자, 얘들아, 얘는 무조건 이거라고. 의는 이로 소리 나더라도 의로 쓴다. 뭔 말인지 요 말은 알지? 그래서 얘는 첫 음절 맨 처음에 오는 의는 무조건 의야. 오케이? 근데 둘째 음절 이하에 올 때는 뭐라고 읽어? 오는 의는 이라고 읽는다. 애라고 누가 읽으래? 이라고 읽는다. 또 하나 자음으로 시작하는 의, 자음 의는 뭐라고 읽는다? 이라고 읽는다. 이 물론 얘는 뭐도 돼? 의도 돼. 의가 원래는 원칙이야. 아씨 어떻게 쓰지? 의랑 이 두 개 다 되는 거고, 얘는 자음으로 시작하려면 무조건 이만 쓰는 거야. 또 하나 조사 의는 의, 나, 에로 읽는 거야. 됐어요? 써줘야 돼? 자음 이 빼고는 다 그냥 누르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원칙은 당연히 이거죠. 얘도 그렇고 당연하지. 원칙은. 자, 뭐 해볼까? 말해봐. 간단한 거 같아. 자, 민주주의 그랬잖아. 이 의는 뭐예요? 네 번째 음절에 온 애니까 그냥 얘잖아. 둘째 음절 이하에 온 의니까 얘는 의로 읽어도 되고 이로 읽어도 된다고요. 민주주의 이렇게 해도 된다고. 맞지? 얘는 민주주의 의니까 얘 조사잖아 지금. 맞니? 조사니까 뭐로 읽어요? 의로 읽어도 되고 애로 읽어도 된다고요. 민주주의 의 그러니까 돼도 되고 민주주의에 이래도 된다고. 됐지? 얘는 첫 번째 오네네. 첫 번째 오네니까 무조건 뭐만 돼? 의만 돼요. 얘는 두 번째 오네니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돼요. 맞지? 그 다음 예를 들어 뭐 문의 뭐 희망 이런 거 봐봐. 얘도 뭘로 시작해? 자음으로 시작하는 의잖아. 이거는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상관없이 무조건 뭐라고 읽는다고요? 문의 얘는 희망 이렇게 읽는 거고요. 됐나요? 그리고 여기 나온 건 또 두음 법칙 드디어 나왔네. 두음 법칙은 그래서 두음 법칙은 얘들아 우리 뭐라고요? 기본이 뭐야? 한자어가 첫머리에 올 때 두운이라고 하는데 첫머리에 올 때 리을은 뭘로? 니은이나 이응으로. 니은은 이응으로 바꿔 써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단어가 둘째 음절 이하에 올 때는 다시 원래대로 써준다. 그러니까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는다. 둘째 음절 이하에 올 때는 두음 법칙 적용 안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여자 할 때는 이렇게 쓰는 게 맞지만 만약에 남녀 뒤로 갔어 이럴 때 그대로 쓴다. 뭔지 아시는 거죠? 이런 게 두음 법칙 아주 간단하게만 지금 쓰고 있는 거야. 근데 얘는 예외가 있어요. 뭐죠? 접두사처럼 붙어서 쓰이는 한자가 그러니까 접두사 한자가 붙어서 된 합성어는 니은 소리가 나더라도 두음 법칙이 적용을 받습니다.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 자, 두음 법칙에 접두사로 쓰이는 한자어 뒤는 두음 법칙 적용 안 한다. 자, 요거잖아. 여기서 뭐라 그랬다고? 자, 두 번째 음절에 여가 왔잖아. 여는 그냥 여로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음절에는 두음 법칙 적용 안 한다 이거잖아. 근데 얘가 만약에 뭐 왔을 때 앞에 접두사 같은 게 왔을 때 예를 들면 여성, 여자 이런데 신여자, 신여성 이런 게 됐다. 자, 신 그러면 얘가 뭐니? 접사잖아. 접사로 쓰이는 한자어보다 새로운 이란 뜻이니까
그래서 그럼 여기도 적용하지 않는데 요걸 적용하지 않는다고 요거를. 그러면 다시 뭐가 된다는 얘기야? 그치. 아 적용 안 하는 게 아니네. 그러면 얘는 적용해야 되네. 부분 법칙을 적용한다. 접두사로 쓰이는 거지 얘는. 그러니까 다시 적용하면 얘는 이 열을 쓴 두 번째니까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잖아. 근데 그거 적용하지 말래잖아. 접두사니까. 그러니까 뭘 써? 여성 이렇게 쓰라는 얘기라고. 알겠지? 알겠니? 그리고 는 뭐가 나왔어? 라리루를 똑같고 의존명사는 보는 대로 적는다. 단 얘들아 여기에서요. 여기에서 또 단이에요. 단 의존 명사는 본음대로 적는다. 예를 들면 야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면민이 리 이런 거 있잖아. 면리 그러면 이것도 뭐니까 한자잖아. 그러니까 니를 니라고 발음해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한다고? 그냥 쓴다고. 의존명사는 예를 들어 몇 니니 이럴 때 얘 띄었어야 돼. 이거 첫 번째 오는 애잖아. 그러나 그대로 써준다. 그치? 야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애 졸면 안 된다. 그리고 자 단어의 첫머리 이외경 이거 그렇고 모음이나 니은 뒤에 나오는 률 이거는 뭐라고? 모음이나 니은 뒤에 오는 률은 뭘로 적어? 그래서 비율 백분 율 이런 거 하는 거지? 자 외자로 된 이름은 성에 붙였으면서 본음대로 쓴다. 이름이니까 예를 들어 뭐 신립장군 그러면 신립이잖아. 발음은 신립 립 이렇게 발음이 되더라도 어떻게 쓴다? 립으로 제대로 적어준다. 이름에는 그러니까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 그다음 준말에서도 보는 대로 적는다. 준말 뭐 무슨 연합, 국제 연합 이런 거 국련 이렇게 쓰는 걸 국제 연합 보는 대로. 접두사처럼 한자 붙이는 합성어에서 니은 또는 리을 소리가 나더라도 그렇지. 이거는 그 법칙에 따른다. 방금 그 얘기였고. 그다음 고유명사를 쓸 때 십진법에 따라 수를 붙여서 적을 수 있다. 무슨 말이라고? 52,444 어떻게? 52,000 이거 말고 52,444 붙였을 수 있다. 이렇게 했었고 형태에 관한 거 두 번째 형태에 관한 거에서는 첫 번째로 나온 게 뭐라고? 어간어미. 어간은 반드시 뭐와 붙여 쓴다? 어미에 붙여 쓴다. 그런데 얘들아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야? 하나 있어. 어간어미 사이에. 원칙은 이거야. 원칙은 어간어미야. 원칙은 이런 걸 동사적이라 해. 그런데 이 사이에 어간어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지? 선어말 어미? 당연히 그건 되지. 어미니까. 선어말 어미니까. 알겠니? 이거 말고 뭐 들어갈 수 있다고? 접사. 정리사 들어갈 수 있지. 접사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용어는 뭐 한다고? 어간과 어미를 어떻게? 구별해서 적는다. 알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래서 두 개의 용어이 어울려서 한 개가 될 때 한마디로 합성 용어 이런 게 될 때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으면 합성 용언이 될 때 앞말의 뜻이 유지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되지. 만약에 앞말의 뜻이 유지되지 않으면 안 밝혀 적고 사라졌다 뭐라 그랬어? 살다의 의미는 없어진 거잖아. 사라진다가 뭐야? 이게 없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살다의 의미는 없잖아. 그래서 얘는 살아라고 안 쓰고 살아라고 쓴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는 거지? 얘를 써나?
왜? 이 살다의 의미가 없으니까. 알겠지? 알겠니? 또 본 뜻에서 아예 멀어진 것들 그거 아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종결형에서 오는 오랑 요 오요는 뭐니? 오는 뭐라 그랬어? 끝날 때 문장 끝날 때 쓰는 거. 요는 나는 뭐요 이런 거. 자. 나열이자 연결형이라고도 해요. 나는 뭐요 이러니까 시우야 작은 거 아니지? 그다음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 명사형이 음이나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거나 이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원형을 밝혀 적는다. 자, 접사 명사형 어미나 그러니까 음이나 미음이죠. 음이나 미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명사형이 된 거 부사와 접사. 그래서 얘는 이, 히 이런 게 있죠. 용언의 어간에다가 얘네들이 붙으면 뭐 한다고요? 원형을 밝혀 적는다고. 자, 예를 들면 놀음 놀다의 어간에다가 음이 왔어. 그러면 이걸 뭐라고 안 쓴다는 거야? 노름이라고 안 쓰고 이렇게 쓴다고. 노름은 다른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야 니네 표정들이 왜 그래? 처음 듣는 표정들이야? 아니지? 못 들이지 마. 자, 이희 얘는 깨끗이 뭐 조용히 이런 것들이지. 조용히는 넘어갈 게 없으니까 깨끗이도 넘어갈 것은 없지. 같이 그렇지 같이도 되지. 같이 얘가 부사와 접사거든.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안 쓴다는 거야?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지. 알겠지? 그 다음에 근데 자 쭌쭌쭌쭌쭌쭌 하고 다만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뀌었더라도 그 어간의 뜻이 멀어진 건 원형을 밝히지 않는다. 그래서 뭐 목걸이, 목병, 목걸이, 코끼리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어. 음이나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되었어도 원형에서 용언의 원형 말하는 거야. 용언의 원형에서 뜻이 멀어진 것은 밝혀 적지 않는다. 예를 들면 목걸이인데 이게 이 목걸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게 됐으니까 걸다의 의미는 없으니까 목걸이로 쓴다는 말이고 또 코끼리에도 코끼리 그냥 코끼리라고 쓴다는 거고 코길이거든. 근데 코가 기네니까 맞다는 거고 또 노름 같은 건 어때? 이 노름은 뭐니 얘들아? 플레이야 그냥 플레이. 근데 이 노름은 뭐니? 도박 막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노름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하지. 놀음인데 이게 도박의 의미가 됐을 때는 노름이 맞다는 얘기라고. 왜 이건 틀리다면서요? 이렇게 써놔서 헷갈리려나 또? 헷갈리려나? 이 노름, 도박의 의미로 쓰여서 완전히 이게 됐을 때는 이렇게 쓴다고. 안 밝게 적는다고. 의미가 달라졌으니까. 근데 애들이 놀고 있다. 노름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거라고. 저기 뭐야? 저기 있는 명사형 어미는 명사는 아닌 거예요. 명사형 어미가 붙으면 명사형이 되지. 명사형. 이 얘기도 해줬는데 또 물어보네. 명사의 조주가 몇 개? 3개 있다 그랬지. 명사.
자, 명사가 하나가 있고, 응? 명사 오리지널 명사야. 그 다음에 명사가 할 수 있는 게 10개가 있다면 10개 다 할 수 있는 애라고 그랬어. 그 다음으로 센 애가 누구? 파생명사. 파생명사도 8개 정도는 할 수 있어. 10개 중에. 한 2개 정도만 안 되고. 근데 명사형, 얘는 뭐야? 명사 꼴만 갖추고 있을 뿐, 뭐라고? 명사 아니라고. 아직은 뭐가 더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자꾸 노름을 하니까 그런가? 이게 명사, 얘가 파생명사, 얘가 명사형 이거든? 봐봐봐. 얘는 그냥 명사니까 얘 쓰는 거 다 쓰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잘도 되고 뭐도 되고 제한이 아무것도 없어. 아는 거지 명사는. 그 다음 파생명사는 말 그대로 얘 원래 뭔데? 원래 뭐야? 먹다잖아. 먹다라는 동사의 어간 먹에다가 명사 화접사 이가 붙어서 뭐가 된 거야? 동사 파생명사라고 해요 얘를. 근데 얘도 어때? 웬만한 거 다 되죠? 야 강아지 먹이는 어디니? 먹이를 서하라. 먹이의 뭐죠? 다 되잖아 얘도. 웬만한 거 다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뭐의 성격이 더 많아 얘들아? 얘는 명사예요. 그냥 명사니까 100% 명사. 얘는 동사였지만 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지금은? 명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파생명사. 얘는 보세요. 역시 동사예요. 동사 뭐에다가 뭐 붙었어? 붙었어요. 명사형으로 만드는 어미는 어미예요. 이게 붙었어. 근데 봐라. 먹음을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온이가 밥을 먹음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어색해지죠. 그치? 왜 그러게요? 얘는 동사였는데 명사처럼 쓰일 수는 있지만 아직 뭐의 기능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 원래 얘 단어의 품사의 기능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래? 야 동사 형용사가 뭐 하는 애지? 서술하는 애잖아.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래? 서술 기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얘는요. 파생 기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오케이? 얘는 그런 거 없으니까 무조건 얘는 얘고. 됐니? 얘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이것도 했잖아. 잠을 잠 이거 기억나지? 어쩌고 저쩌고 잠을 잠 응? 똑같잖아. 뭐 붙은 거야? 자다의 어간 자에다가 미음 붙은 거잖아. 명사형이 미음 붙은 거잖아. 맞아? 맞아? 그런데 이 잠은 뭐라고? 서술 기능이 있어 없어? 잠이라는 드림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아니 드림이래. 뭐니 이거? 슬립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 뭐니? 자다라고 막말로 여기에 ing가 붙을 수도 있잖아요. 현재형이 붙을 수 있죠. 잠을 잔다도 가능하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얘는 뭐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아직? 동사의 성격. 그렇지. 서술 기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형태는 똑같지만. 그렇지만 얘는 어때요? 여기다가 잔다를 잔다 이렇게 하면 돼. 아예 안 돼요. 왜? 얘는 이미 명사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파생명사이기 때문이죠. 알겠으셔나? 그런 거예요 이거. 춤을 춤 이런 거 다 똑같다 그랬어? 꿈을 꿈 다 똑같다 그랬어? 서술 기능이 남아 있으면 명사형. 물론 니네 학교 시험에 선생님 명사형과 뭐 파생명사를 구분해라 이것까지 나오면 다 맞으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만약에 그게까지 나오면 이거는 웬만한 고3 애들도 잘 몰라요. 근데 그렇게 서술할 수는 없다고. 근데 나오면 쓸 수 있죠? 거기까지 나와주면 땡기지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 다음 이나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정비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뀌면 그 원형을 밝히지 않는다. 뭐라고요? 이나 이외의. 자, 여기 있어요. 단 또 있어요. 이나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사. 이외의 접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가 되면 원형 밝히지 않는다. 자, 그래서 얘는 마감 뭐 이 정도만 할게요. 마감 자주 이런 거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요. 무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무덤. 이렇게 뭐라는 얘기야? 이나 이외에 얘 지금 뭐 붙었나? 얘는 얘는 이 아니잖아. 얘네들이 붙어서 원래 맞다 뭐니? 동사잖아. 동사인데 뭐 됐어요? 명사 됐죠? 얘는 잦다 동사죠. 동사인데 자주 부사 됐어요. 묻다 동사죠. 그런데 무덤 명사 됐어요. 이런 식으로 품사가 바뀔 때 이나 이외에 접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가 되면 품사가 바뀌면 뭐한다?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은 말. 합성어나 접두사. 이런 걸 좀 알아야 되는데.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원형을 밝혀 적는다. 세 번째, 합성어. 합성어. 자, 뭐 한다고 얘는? 접사가 붙는 애잖아. 접사가 붙어도 원형을 밝혀 적는다. 얘들아, 파생어가 접사 플러스 어근인 건 알죠? 접사 플러스 어근인데 이런 경우에는 항상 뭐한다? 파생어가 될 때는 어근을 밝혀 적는 거라고요. 어떤 경우에도 얘는 그렇게 그냥 이어서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쓰지 않아요. 밝혀 적는다. 어딨을까요? 그래, 이런 것도 봐. 첫 아들 어때요? 발음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첫아들 이렇게 되겠죠. 그래도 쓸 때는 어떻게? 밝혀 적어야 된다고. 첫 아들 이렇게 쓰죠. 또 헛웃음 들어봤죠 이거? 헛웃음 발음할 때는 허두슴이 되지만 쓸 때는 헛웃음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지.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지금 요 얘기고 접사가 붙어서 그렇다. 또 여기도 나왔어요. 어원이 분명하지 않은 건 밝혀 적지 않는다. 자, 어원이 분명하지 않은 건 이거 하나 알아도 어원이 분명하지 않으면 원형을 밝혀 적는다 거든요. 요거에 해당하는 얘는 뭐냐면 며칠 같은 거예요. 몇 일에서 온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맞고 얘가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어원이 몇 이거에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빨 소리 날 때는 치는 이는 니로 발음도 니로 하고 표기도 니로 한다. 이거 얘기했었지? 기억나지? 그래서 뭐라고요? 윗니 이런 거는 뭐라고? 니은이잖아. 사이시옷에 기억나지? 그런데 깻잎 같은 건 어때? 깻잎도 니은이지만 입에 있는 니은은 우리 표기에 반영해야 돼? 안 하죠. 둘 다 반영은 안 하지 당연히. 근데 어쨌든 시옷을 앞에 넣어주고 뒤에는 뭐지? if로 쓰는 거잖아. 그런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이빨만 위, 이, 아래, 이 할 때는 니은이 들어가서 윗니가 될 때 얘를 표기에도 반영하라는 얘기라고. 앞에 시옷 넣어주고. 뭔 말인지 알죠? 아랫니도 마찬가지고. 그 이빨이 예외다. 그다음 자 사이시옷 조항이에요. 사이시옷 다시 한번 나옵니다. 사이시옷은 반드시 어디에서만 일어난다고 얘들아? 합성어에서만 일어나고 합성어는 고가 있고 한이 있고 한이 있죠. 그런데 한은 뭐라 그랬어? 예외죠. 안 일어나죠 얘는. 그래서 이 예외 중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 숫자, 복간, 횟수, 새빵, 착간. 새빵, 화장실. 갔다 와. 착간, 착간. 이게 다예요. 얘네만
예외다. 그렇고 자 얘네 둘은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얘네 둘에서는 세 가지 항이 있죠. 뒷말이 는 소리가 될 때 시옷을 넣어라. 니은 소리가 전날 때 넣어라. 니은이 전날 때 넣어라. 그죠? 상황 조건은 다 아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단어일 때는 안 되는 거 알지? 저번에 우리도 옷깃 이런 것처럼 어저께 차를 뭐로 본다고요? 그래서 먹는 차 고유어로 본대요. 고유어로 본다. 한자지만 차를 고유어로 본다. 참 병심하죠. 왜 이런 거야? 그 다음 주말 오후는 오나우가 뭐를 만나면 오나우가 아어 앗엇 아어 앗엇들을 만나면 뭐가 된다고?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줄어들었을 땐 준대로 쓴다. 그 다음 그러니까 얘들아 뭐런 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온다고? 이게 배다 배 이게 되게 많이 나온다 그랬지? 얘만 나오면 무조건 맞는 거고 그리고 시우가 오늘 아침에 아까 물어봤는데 얘들아 동일 우문 반복이라는 아니 동일 우문 탈락이라는 게 있거든요? 들어보셨죠? 예. 그렇지. 아서 그러면 어때? 얘랑 얘가 똑같잖아요. 그렇지? 똑같으니까 뭐만 남아요? 하나만 남아요. 그래서 얘는 가서라고 써도 사실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준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까 전현이 뭘 물었냐면 이걸 물었어요. 뭐예요 이건? 얘는 다르지만 뭐가 되죠? 준말이 되죠. 그리고 띄어쓰기. 그러니까 되다 배다. 이거는 무조건 요것만 기억해. 요것만 기억해. 이게 맞아. 자, 조사는 어떻게 한다? 그 앞만에 붙여 쓴다. 체험 뒤에 붙여 쓴다. 자, 체험 플러스 조사.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의존 명사로 쓰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띄어쓰고 반드시 뭐가 필요해? 관용어 필요. 그리고 의존명사도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 당연히다 띄어쓴다. 또 자 단위 다 띄어쓰고 순서를 나타내거나 숫자와 쓸 때는 뭐한다? 붙여 쓸 수도 있다. 띄어쓰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띄어쓰는 게 원칙이에요. 단위명사 띄어쓴 또 숫자나 순서는 띄어쓰기 원칙이나 붙이는 것도 허용. 자, 얘 마지막에 그것만 한번 볼게. 그러니까 원래는 얘들아 오늘 몇 년이냐? 2025년. 그럼 어떻게 쓰란 얘기예요? 2025년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이게 원칙이고 뭐도 맞아요. 2025년 이렇게 붙여야 된다고요. 자, 200원 200원이 맞지만 얘도 맞단 얘기. 아시죠? 띄어쓰기 원칙이지만 붙여도 맞다. 뭐는 숫자나 순서로 되어 있는 거. 수를 적을 때는 뭐 단위로? 만 단위로 적는다. 아시죠? 만 단위. 그 다음에 가운데 이어주는 말 쓸 때는 어떻게? 양쪽 다 띄는 거죠? 겸 이런 거, 및 이런 거. 뭔지 알지? 안 써도 되겠니? 이어주는 말. 둘 다 띈. 다 했지? 여기야, 하나야. 다 풀었지? 네. 조금만 기다려.
얘들아? 본정어 보조용어는요? 당연히 붙여 쓰지만 뭐한다? 띄어 쓰는 것도 허용이다. 아 내가 뭐라 그랬네? 띄어 쓰는 게 원칙이에요. 띄어 쓰는 게 원칙인데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이거 어디다 쓸까 생각하고 있느라고. 본, 보. 띄어쓴 원칙. 붙임. 허용. 끝나가요. 그 다음 고유명사 전문용어 이거 뭐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성하고 이름은 붙여요. 자 자기 이름으로 다 기억해. 자기 이름으로. 응? 자 권순범 이건 다 네. 붙이는 거야. 권순범 이거 아니고 권순범 이름은 다 붙이는 거야. 근데 얘가 무슨 뭐예요? 사장이에요. 그러면 권순범 띄고 사장 됐죠? 사장 잉글리시 써도 마찬가지. 띄고 박사 뭐 이런 것도 띄고 하는 거. 공룡. 뭐? 그 다음 그 밖에 거는 얘들아 이거 있죠? 이로 소리 나는 건 이로 쓰고 히로 소리 나는 건 히로 쓴다. 우리가 하다가 붙는 건 전부 다 히로 쓴다. 단 이로 분명히 발음나는 거 대표적인 게 뭐야? 깨끗 이예요. 그래서 깨끗이 이거거든요. 깨끗이라고 기억하지 마 제발. 깨끗이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쓴다? 분명히 이로 발음되기 때문에 깨끗 이로 쓴다. 그 다음 그것만 아시면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다 알거든요. 히 이런 게 들어가는 것. 그 다음 맞추다. 얘들아 이거 뭐가 없어졌다고요? 맞추다. 관역을 맞추다. 맛이잖아. 맞추다잖아. 그러니까 맞춤이 맞다고요. 맞춤 안 된다고요. 그냥 맞춤 이거 아니라고. 왜? 맞다라는 뜻이 아직 살아있잖아. 맞춘다는 게. 그래서 뭐라고? 지읒 받침이 들어간 것만 맞다. 알겠지? 그리고 뻗치다 이런 것도요. 너 머리 뻗쳤다. 어떻게 쓰라고요? 지금 받침 하나고요. 자. 이거는 맞는 말이라고 하나 체크해 놓고 여기까지 K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할 거 많지 지금 니네. 자 그래서 지금 뭐 가려고? 그렇지. 자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식사를 다 찍고요. 이게